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늘 새벽 4시 30분 극적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시간당 8,350원으로 지금보다 820원 오른 수준인데요. 노동계와 경영계는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편의점에선 동맹 휴업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노동자 측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훈중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강훈중입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한국노총에서는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셨는데요. 구체적인 이유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애시당초 대통령 공약이 2020년까지 10,000원 달성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은 내년부터 매년 15.3%가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네. 이번에 인상된 것은 10.9%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 공약은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도 결국은 자투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들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죠. 최저임금 10,000원까지 이제 1,650원 정도 남은 건데 2020년에 달성하기에는 이번 인상폭이 좀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매년 15.3%는 올라줘야지 그것이 2020년에 달성이 가능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마지노선언으로 15.3%를 제시한 것도 2020년까지 시급 10,000원을 달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표결에서 부결이 되고 공의안이 채택이 된 것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열흘 기간 동안 이의 제기를 받을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 혹시 이의 제기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거는 조직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좀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자, 사용자 측에서 지금 급격한 인상폭이 문제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근데 사용자 측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최저임금 10,000원은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내걸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와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쉽게 납득할 수 없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소상공인들이 입장 표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다 할 만한 입장 표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10,000원은 어찌 보면은 대선 공간에서 모든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공감을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요. 네. 저희는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이 최저임금이 아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그런 불공정 어떤 관행 또는 대기업과 하청업자의 불공정 관행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계의 어떤 본사와 가맹점의 어떤 불공정한 어떤 그런 관행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 비슷한 임대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편의점 점주들 저희는 이제 을로 표현하고 거기서 이제 열악한 노동자들은 이제 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힘없는 병의 월급을 깎아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좀 올바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는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이런 것들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인건비 부담 때문에 만약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점포 문을 닫거나 한다면 저임금 일자리로 좀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는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희 최저임금 정도의 임금을 받는 분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노동자, 아니면 여성 노동자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주된 고객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분들이 직장을 잃고 소비가 위축된다라면은 결국 그 부메랑은 결국은 자영업자들 본인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이분들이 소비가 좀 증진이 되고 해야지 소비가 늘어나고 어떤 자영업자들도 물건이 잘 팔려가지고
그 경제도 선순환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분들을 거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예. 앞으로 이제 후속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이는데 좀 더 예.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와 예.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 한국노총이 앞으로 이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그 최저임금위원회에 그 제안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 소득 증대를 위한 그런 제안서인데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대기업과 어떤 중소기업, 대기업과 하청업체의 어떤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상 가맹점 수수료라든지 집단 임대료, 카드 수수료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좀 그 공론화해서 좀 제도적으로 해결을 하자 하는 그런 제안서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노총도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매진해 나가겠다 하는 입장도 천명해 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끝으로 노동자 측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입장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저희가 당초 저희가 흔히 이제 10,000원을 요구했었는데 올해는 1,790원을 요구했거든요. 네. 그것은 올해 이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상위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올라도 인상 효과가 굉장히 반감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1,790원을 요구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요구하고 수사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수정안을 제시했었죠. 그건 이제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이제 1,790원이 아니고 이제 대통령 공약이었던 10,000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자, 내년도를. 그래서 저희가 15.3% 수정안을 제시했고요. 그것이 대략 8,68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공익들이 제시한 8,350원으로 표결 결과가 채택이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것도 저희 이제 노동계가 이제 전부 이제 9명이었는데요. 네. 저희 5명만 한국노총 추천위원 5분만 참여석을 했고, 네. 민주노총 추천위원 4분이 다 그래서 8대 6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데요. 만약에 전체 노동계 의원들이 다 참석했더라면은 저희가 충분히 저희 안으로 채택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좀 더 저임금 노동자들의 어떤 생활 안정이라든가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좀 더 보탬이 됐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 실현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는데도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동자 측의 얘기 들어봤고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 사용자 측인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노동인력환경위원회 위원장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사용자 측의 이제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을 좀 전해주시죠. 오늘 새벽에 2019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돼서 이제 8,35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네. 지난 10일에는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저희가 요청했는데 공익위원들의 어떤 전원 반대로 이제 부결이 되었었습니다. 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의지가 워낙 이제 강하게 이제 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서 사실은 설마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기대를 해봤는데 네. 역시나 소상공인과 이제 노동 취약계층에게는 거의 이제 사형 선고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좀 해도 너무한 결정들이 이게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결정되는 모습에 정말 답답한 마음이라는 것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많은 소상공인들과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길거리로 내앉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네. 그러면서 일부 업종에서는 동맹휴업이라는 말도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대단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생계를 위해서는 사실 더한 연대와 투쟁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이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모라토리움도 지난 며칠 전에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업종에서는 이제 동맹 휴업이나 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물가 반영 등으로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을 하겠다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맹 휴업 같은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의 제기하실 계획이신가요? 사실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그 소상공인 연합회는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런데요. 최저임금의 직접 지불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 대표하는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그 심의위원에 대한 추천권과 그 이의 제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는데 네.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승인이 나지 않아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는 아이러니가 좀 있고요. 하지만 저희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이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중앙회나 경총 등을 통해서 의사 전달은 분명히 할 계획입니다. 네. 그 앞서 이제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는 좀 최악의 결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노동자 측 입장은 좀 달라서 글쎄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편의점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로 점주가 아르바이트생보다 돈을 더 못 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실상은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예. 그 편의점 업계는 그 24시간 영업을 하는 이제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데요. 그 업종 특성상 이제 고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유로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런 곳은 뭐 비단 뭐 편의점뿐만이 아니고 PC방이나 음식 숙박업도 이제 장시간 근로를 하는 곳이라 이제 사정이 비슷한데요. 이런 곳들은 이제 그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이 되면서 그 벌어들인 소득으로 지불할 수 있는 그 최대치의 인건비 부담 능력이 있거든요. 그걸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인건비 지출이 발생하다 보니까 근로자보다도 이제 벌이가 안 되는 상황이 이제 사업장에서 속출하는 것인데요. 네. 이런 사업장은 이제 근로자를 이제 줄이거나 영업 시간을 또 줄이게 되고 아니면 이제 업주가 이제 더 일을 하게 되면서 근근히 버티고 어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는 앞서 이제 노동자 측에서 이 최저임금보다는 뭐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치면 좀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아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제대로 반영이 돼서 정책으로 나온다면 좋은 얘기긴 하지만 뭐 카드 수수료나 임대료, 가맹비 같은 문제를 그 신속하게 풀어나가는 이제 그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작년에 2017년도에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하면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작년에 나온 얘기를 아직도 그대로 해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좀 소상공인들을 기만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해법이다 아니다를 따지기 전에 하나하나 해결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면서 힘들어도 뭐 좀 버티면 좋은 날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희망을 갖게 해야 하는데 해법하다가 정말 소상공인 다 죽은 다음에 무슨 해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뭐 또한 이런 것이 전적으로 이제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하는 시각도 좀 버려야 하고요. 최저임금 제도 개선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 환경 개선, 아까 이제 뭐 카드수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어떤 지원책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최저임금 제도가 이제 합리적으로 정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초 이제 사용자 측에서 동결을 원했었는데 만약에 현실적으로 이 동결이 어렵다고 한다면 인상은 하되 조금씩 좀 올리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필요하죠. 조금씩 올리는 방법에서도 필요하긴 한데 이미 이제 그 최저임금 지불 능력을 초과했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지만 최저임금의 수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많이 지불할 수 있는 곳은 뭐 함께 일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한 이익을 이제 뭐 합리적으로 분배를 하면 되거든요. 그 정부는 그 2020년까지 일반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에만 이제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이제 소상공인들이 그걸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소극적인 게 문제죠.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2018년도에 뭐 최저임금을 16.4%를 급격히 올리면서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일자리 안정 자금 말고는 특별히 소상공인 지불 능력 개선을 위해서 실효적으로 이게 정책을 핀 게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조금 올린다, 많이 올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소상공인에 대한 가처분 소득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만 해법을 찾고 노력해 주신다면 네. 최저임금 인상하는 부분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인상에도 동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실효성 있는 정말 대책을 좀 내놓아 달라라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사용자 측의 요구 사항과 입장을 마지막 끝으로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제 8,350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유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최저임금의 수준에는 주유수당을 포함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현실에서 사용하고 현장에서 근로감독을 하는 기준을 보면 주유수당 관계된 부분을 별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2019년도 실질적 최저임금은 1030원이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공익위원들의 안으로 8,350원이 정해진 것이 실질적 최저임금이 1030원을 넘는 그 선,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넘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8,350원을 저는 정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제 8,350원이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될 최저임금 수준이 아니고 이미 10,000원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이제 어려운 영업 환경 속에서 최저임금 지불 능력을 넓혀야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사실 되게 어려운 환경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정부가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오늘 또 언론에서 보니까 내년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또 추가로 편성을 해서 한다는 발표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2018년도 최저임금을 안정시키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30인 미만의 제조업까지 어떤 신청 자격을 넓히면서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실효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되고 있지 않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말 현실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들어야 되는 것인지를 정말 좀 정부가 소상공인들과의 어떤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하나의 정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측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노동자 측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 사용자 측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분과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